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는데요. 이단 종교에 빠진 자녀한테 상속해 준다면은요, 정말로 죽 쏘서 개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을 주면 안 되는데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1부에 이어서 오늘은 2부가 되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청구라고 하는 것은요, 유증받은 사람한테 먼저 청구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크리티컬하죠. 그리고 나서 증여받은 사람한테 모자라는 금액을 청구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증받은 사람들한테 전체 다 청구하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한테 청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증받은 사람한테도 나중에 모자란 금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해서 먼저 유류분 반환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반환 순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1116조에 나와 있습니다. 반환 순서가.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한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100억 원의 자산이 있는데 돌아가실 때 100억 원입니다. 근데 장남한테 사전에 30년 전에 200억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100억 원에 대해서 장남한테 준다. 그러면 몰빵을 해서 줬으니까 차남이 유류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유증에 대한 100억 원을 그건 적당하게 내버려 두고 50억 원만 받는다든가 나머지 모자란 100억 원을 예를 들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받겠다. 이럴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그 상속 발생 때 100억 원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삼남한테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200억 원은 사전증여를 장남한테 줬습니다. 근데 차남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랬을 때 헷갈리지 않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차남이 그 삼남한테 유증했던 돈 100억 원에 대해서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류분이 120억 원이다. 그 100억 원을 다 받고 나서 모자란 20억 원을 장남한테 받아야 맞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남이 받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너는 20억 원만 줘. 그 20억 원 받고 나서 장남한테 100억 원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끝나죠. 더 이상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증받은 자한테 먼저 모든 것을 다 청구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부적분이 발생됐을 때 증여받은 사람한테 청구해야 순서가 맞는 것이죠. 가령 유증자와 증여자가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증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일정 금액만 받고 나머지 모자란 것을 증여자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증은 5억 원인데 증여도 5억 원입니다. 유류분이 4억 원이다. 그런데 유증자 한테 합의해서 2억 원만 받고 증여자한테 2억 원을 청구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혼 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습니다. 가령 이거죠. 자산가인 아버지가 상처하고 나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혼하면 나중에 재혼한 계모한테 배우자한테 재산을 줄까봐 걱정해서 있는 재산을 거의 다 아들, 딸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한 20억밖에 없는 거죠. 200억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재혼을 했다. 그러면 계모가 나중에 유류분 청구할 때 20억 원에 대해서만 가지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200억 줬던 거 그것마저도 마찬가지로 재혼하기 전에 자녀들한테 준 거액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 청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10년 전에 200억 줬다. 근데 상속 개시 시점에 400억 원이더라 부동산이. 그러면 400억 원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재혼 배우자한테 계모나 계부한테 유류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생각들 재혼하기 전에 재산을 빼돌린다. 말짱 헛수고고 말짱 도루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요, 이 유류분을 뭐 앉아서 폭탄 맞을 수는 없다. 근데 해결책이 만만치 않습니다.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폭망이 되겠죠. 왜냐하면 유류분도 유류분이지만 상속세 폭탄이 일단 예견되고요. 그 다음에 유류분 폭탄 당연합니다. 이 두 가지 피할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꼬망송コメンセモス会社皆さん一緒に始めましょう。자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한테 증여하면 합산한다고 하니까 증여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는요, 순증여분에 대해서는 유류분에 해당됩니다. 가령 아파트 20억 원인데 1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서 자녀한테 증여한다. 부담부 증여죠. 12억 원은 유상양도입니다. 왜냐하면 채무 면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순증여분 8억 원에 대해서만 바로 유류분 대상이 되고 12억 원은 대상이 아니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어느 정도 유류분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괜찮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로 인해서 손실 발생되는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했을 때 결과적으로 자녀한테 부채를 떠넘기고요. 상속세도 줄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해서 만약에 상환한다. 정부의 감시망을 피할 수가 없다. 우회 증여한다. 엄청난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가산세 무신고, 부당무신고 가산세 40%, 연단위 납부지원 가산세 8.03% 문다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세금 폭탄에서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유류분 피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개통 피하려다가 정화조에 빠지거나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죠.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죠. 그렇다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 양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도분은 유류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유상양도했잖아요.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나 상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른 자녀가 이 양수자금 뭐 50억 100억 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양도자금을 예를 들어서 양수도 한 다음에 150억 원을 받았다 이거죠, 아버지가. 그런 다음에 그 돈을 다 썼습니다. 자녀와 함께 몰래 썼겠죠. 이렇게 된다면은요, 유류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요, 굉장히 소요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유언대형 신탁을 통해서 유류분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리스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지고요. 대법 판결이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유언대용 신탁을 하면 증여재산도 아니고 상속재산도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류분 대상이 아니다. 이런 판결 자체가 모호한 거고요.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유언대형 신탁을 통해서 유류분을 피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수주대토의 어리석음을 바로 초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 신탁으로 인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신탁 재산은요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수세 핵폭탄 수소폭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자폭탄은 핵분열의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겁니다. KT로 쓰죠. 보통 TNT 1000톤을 1KT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소폭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십니까? 핵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입니다. 융합 에너지가 훨씬 더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가톤을 씁니다. 1K톤이라고 하는 K톤보다 메가톤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K톤의 1000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을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1000배. 1000배짜리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유언대용 신탁하면 안 되겠죠. 했다고요?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자녀법인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법인에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수금으로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10억 원을 빌려줬다.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유류분을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자녀법인이 청산한다, 망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손방실 처리하듯이 손실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논쟁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빌려준 격이나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자녀에 대한 빚으로 채권이 살아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리스키합니다. 유류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저가 양도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양수도보다 소요가 덜 따를 수도 있겠죠. 가령 20억 원짜리 시가 아파트를 무슨 뭐 17억 원에 양도한다든가 10억 원짜리를 7억 원에 양도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양수도보다 소요가 덜 따르죠. 양수자금 만드는 것도 좀 적게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시가 대가 대비해서 판매가 대비해서 5% 이상 차이 난다면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취득세 폭탄, 양도세 폭탄부터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그 밖에 각종 증여 의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과세당국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집중관리 대상이 된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가 양수도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도박장에 가서 다른 자녀한테 내가 재산을 주고자 하는 자녀한테 일부러 돈을 잃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모호하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일부러라는 것을 나중에 증빙이 된다면 이건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자녀한테 도박해서 돈을 잃어준다고 해서 그 자녀가 번다는 그런 확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도박장에 자주 가갖고 혹시라도 도박범 걸리면 이건 패가망신 되겠죠. 이 방법은 일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쓰게 된다면은 정말로 도벽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물 거래 한번 해볼까요? 자녀와 선물 거래 시 반대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매도, 자녀는 매수를 하게 되겠죠. 근데 매도했을 때 손해가 막심하다 그러면 전체 다 자녀가 다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숏, 롱 포지션을 같이 반대로 가져가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는 전망을 아주 좋게 가져가면 안 되겠죠. 전망과 전혀 반대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돈을 잃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위장거래, 가정거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권거래법, 옛날엔 증권거래법이고 지금 시장 뭐 관련돼서 그 시장을 어지럽힌다. 그 공정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기타 등등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것을 실현할 수도 있다, 실행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서 한번 이미지 트레이너를 한번 해봤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거꾸로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잃고자 부모님이 반대 포지션을 취했는데 거꾸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녀한테 증여한 재산, 증여세 내고 줬는데 그 돈 다시 뺏어온 거 아닙니까? 또다시 증여를 해야 되겠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악순환이.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자습서가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동물과 자연 이야기 2부로 판매 중입니다. 몇천 원씩 밖에 안 되니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인한테 돈을, 재산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유류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타인은요, 가짜로 갚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을 내 소중한 다른 자녀한테 우회적으로 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회증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문제는요, 우회증여라고 하는 조세 회피라고 하는 부분, 범법 행위죠. 그러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채무를 대신해서 변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의 채무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줘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20억 빚을 졌습니다. 사업하다. 20억을 갚아주면은 20억에 대해서 자녀는 혜택을 받았지만 그것은 유류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자녀한테 이체한 다음에 변제하게 된다면 큰일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놀라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랬을 때는 또 증여와 비슷하게 또 유류분에서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집니다. 이때 주의할 점 있죠. 자녀의 채무를 변제해 줄 때 자녀한테 이체해서 야 20억 줄 테니까 네가 갚아. 이렇게 된다면 증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갚아줘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경마장에 가서 낙첨된 마표를 대량으로 긁어 모읍니다. 그러면 그것이 수십억 원도 넘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경마장 가서 전부 다 재산을 탕진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돈은, 현금은 뭐 자기 사랑하는 자녀한테 몰래 넘겨주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몸보신을 하기 위해서 산삼을 1억 5천만 원 주고 샀다. 영수증도 있다. 아니면 잊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5천을 썼다고 핑계를 대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준비가 아닐 수가 없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황당한 준비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자를 찾아서 부모님이 돈을 주고 삽니다. 세후 당첨금보다 더 많이 준다면 팔릴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로또를요, 당첨된 로또를 자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대신 당첨금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자녀는요, 엄청나게 그 많은 재산을 유류분 관계없이 피해갈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이 중에서 실효성이 있는 솔루션이 있는지는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진정한 솔루션이 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는요, 여러분 3부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부에서 제가 언급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유류분에 대한 이해하고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효성 문제는 그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 것인데 3부에서는 진짜로 확실한 방법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가 절실하죠. 그래야 돈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절세 전략을 세워서 수십억 수백억 이처럼 유류분에 대한 것들도 확실하게 막을 수 있으니까 돈의 낭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요 운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사는 복불복이죠. 이 방송을 보면 복이 되고 안 보면 불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이죠. 공짜 컨설팅 받아서 쓰레기 같은 연금보험, 종신보험, 기타 등등 가입한다면 여러분은 폭망, 나락으로 그대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제값 치르고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01에 유료 컨설팅 돈 내고요. 99.99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받으면 현명한 인간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에 엄청난 고민이 많죠. 이거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7월 22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 서울의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 2층 하늘 레스토랑에서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방법 금방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택시 타도 되고 승용차 내비 찍으면 되겠죠. 신청 방법 7만 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을 문자 주시면 되겠죠. 7만 원 안에는 음료와 다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비싼 곳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그 오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은 제 저서에 사인해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늘 레스토랑 전경이고요. 일단은 북악스카이웨이 전체의 그 공원이 멋있습니다. 힐링이 되겠죠. 야경은 또 야경 말고 주경이라고 하나요? 경관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낮에도. 하지만 야경 320도 서울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계령의 축소판 꼬불꼬불 99구비는 아니더라도 정말로 멋진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산관리 콘서트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틴과의 만남의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가 되겠습니다. 참가비 5만 원 입금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가 이 정도입니다. 5만 원 정말 아깝지 않겠죠? 5만 원 내고 500만 원, 5천만 원, 5억 아니면 50억, 500억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 절세 및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셔갖고 마음껏 질문하시고 자산 재배치 그리고 효과적인 자산 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아그로타타마라고 하는 카페인데요. 저랑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4호선 한성대 입구에서 6번 출구에서 01번 마을버스 타면 5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건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자, 다음번에 유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 3부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한 내용과 엄청난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